과거에는 알트코인 불장 때는 그냥 막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막 올라요. 얼마나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느냐 이 차이는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알트코인 시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책에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예요. 업비트나 이런 데 공지에 보면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알트코인 레볼루션 마지막에는 제가 주로 소개하는 건데, 영원으로 1억 만들기 에어드랍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에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반드시 오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시즌에 오면 과거에는 그냥 어떤 알트코인을 담아도 다 올랐어요, 무조건. 알트코인 불장 때는 그냥 막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막 올라요. 얼마나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느냐 이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랬고. 근데 이번에 알트코인 시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트코인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고, 시간이 많이 오래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시장도 좀 많이 성숙해서, 예전에는 이 알트코인이라는 것이 내가 백서를 내고,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우리 이런 코인을 만듭니다,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고, 발행하고 나서 이제 그냥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의 알트코인 시장은 프로덕이 먼저 나와요. 우리 프로덕트는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해 보세요, 테스트 해 보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나중에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미리 검증한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주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미리 이제 프로젝트를 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VC들도 많이 좋아졌고, VC들의 투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투명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성숙해졌어요. 성숙해진 게 있고, 알트코인이 많아졌고, 그리고 ETF가 생기면서 비트코인 ETF가 생겼죠. 그래서 자금이 ETF로 간 자금은 이 거래소나 이 개인 지갑의 디파이 시장으로 오진 않거든요. 시장이 좀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시장도 있는데, 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그리고 주식 시장이죠, ETF 시장. 여기 있는 자금이 일로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좀 가면서, 예전에는 비트가 오르면 거래소에서 비트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시 알트 펌핑 올 때 비트 다 정리하고 다시 알트를 막 투자해서 알트를 확 올려서 다시 비트를 사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ETF로 간 거는 이걸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ETF 시장에서 이 비트가 이쪽으로 안 넘어오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ETF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더리움 ETF도 생겼고, 이번에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서 같이 ETF도 생긴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니 다른 리플 이런 ETF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다시 알트코인 시장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애매하게 좀 걸쳐 있다. 그래서 올해는 과거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펌핑은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진행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거래소에서 아무거나 담으면 막 올라갔거든요. 그렇진 않을 거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알트코인 투자 타이밍은 일단 지금 시점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야 되고, 어떤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책에 굉장히 잘 소개되어 있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예요. 시즌 인덱스인데, 보통 시즌 인덱스가 최근 9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50위에 있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은 게 75%일 때, 그때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는 법을 책에도 설명되어 있으니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이해를 해야죠.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 시즌이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이 아닐 때 들어갔다가 알트코인 시즌이 됐을 때 수익을 내고 빠져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알트코인 시즌일 때 들어갔다가 시즌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고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4년 기다린 분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 지난번 알트코인 시즌 때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시즌 인덱스하고 도미넌스를 보고, 지금은 아직 시즌 인덱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기회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시기고,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될 시기고, 매수했다가 언제 그러면 엑시트 하느냐. 시즌 인덱스가 3번을
지난번에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번 터치하고 한 번 터치하고 한 번 터치하고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한 번에 하고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똑같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시즌 인덱스 기준으로 올 텐데, 그때 이제 인덱스가 지표가 오면 사람들이 흔히 계속 더 가져가요. 왜냐면 돈이 한 두세 배 늘었거든요. 그러면 다섯 여섯 배 늘 것 같고 10배 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익 실현 못 하는데 다시 원점보다 더 빠지거든요. 시즌 인덱스가 오면 무조건 판다, 알트코인은. 아니면 뭐 내가 원금이라도 판다. 아니면 뭐 내가 원금을 예를 들어 뭐 1억을 넣었어요. 근데 시즌 인덱스 왔을 때 뭐 한 4억이 됐어. 그럼 2억은 빼고 2억만 가져간다,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 좀 낫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니까 나머지 2억을 또 4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1억 넣었는데 4억 갔다가 10억 갈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1억이 어느 순간 2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다가 그냥 또 4년 기다려야 되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시즌 인덱스하고 도미노스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을 선별해 주신다면요? 저평가되는 코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저평가된 코인 중에서 레이어 1 코인들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 레이어 1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이어 1에 대한 것도 책에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을 고르라 하면 레이어 1 중에 뭐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좀 오래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기도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비트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핫한 거고, 오른쪽에 막 지지부진한 애들이 있어요. 30%씩 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 중에서 레이어 1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괜찮은 것들을 보고 이게 괜찮겠다 하면 그런 것도 좀 담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잘 분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 판단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레이어 1들도 책에 제가 거의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레이어 1의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레이어 1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알트코인 시즌이 오면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국가 비상사태 시 업비트, 빗썸의 자산은 안전한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때 업비트가 막 출근도 못하고 그 사건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트도 엄청 떨어지고 다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많이 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출금이 안 되니까. 저는 그때 사실 저는 이제 매수하려고 들어갔는데 남들 다 팔 때 사야 되니까 엄청 떨어져서 지금 기회다 하고 샀는데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워낙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밤새 기다리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못 샀는데, 근데 악재로 이제 그걸 판 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못 팔아서 팔아야지 했는데 뭐 팔리질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며칠 지나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날 뭐 엄청 희비가 엇갈렸는데, 그만큼 국내 거래소가 좀 불안할 수 있다, 이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업비트나 이런 데 공지에 보면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 상태나 뭔가 전쟁이라든지 뭔가 재난에서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책임질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관리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런 어떤 재난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문구가 딱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고 이제 업비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죠. 그렇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예 너무 지갑이나 이런 거 사용이 힘들면 지갑이 두다가 해킹당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 좀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제일 그나마 안전한 거래소. 그렇지만 내가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한 1억 정도 투자한다면 업비트나 빗썸에 두셔도 뭐 괜찮은데, 자금이 한 10억 이상 넘어가면 좀 분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넘어가면 뭐 업비트의 일부, 빗썸의 일부, 그리고 해외 거래소도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는 탑티어라고 불리는 뭐 바이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OKX 같은 좀 신뢰 있는 거래소, 그렇게 하면 자산을 5군데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개인 지갑에 또 두시고, 개인 지갑 제일 안전하긴 해요. 개인 지갑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개인 지갑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내가 일부 좀 넣어보고 이걸 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개인 지갑을 한 게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건 업비트라든지 빗썸 좀 안전하고, 해외 거래소는 탑티어들 안전한데, 근데 아무튼 100% 안전하진 않다. 그래서 뭐 100억 비트코인을 내가 업비트에 넣는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라면 개인 지갑에 넣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뭐 크지 않다, 뭐 한 1억 정도다 이러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조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재난 상황 때 관리자가 내가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상황은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코인 보관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 해외 탑티어 거래소에 이제 주로 테더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제 개인 지갑에, 개인 제 콜드 월렛이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서 제가 이제 책에도 좀 언급했고, 제 유튜브에도 그런 개인 지갑 보관법 이런 것들 많이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 원칙만 지키면 해킹 절대 안 당하거든요. 대부분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해킹 당하는데, 원칙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개인 지갑에는 니모닉이라는 암호키가 있는데, 그거를 그 디지털이 아닌 형태로만 두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성부터 그 보관까지, 그러니까 디지털 상태가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만 관리하면 해킹 당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로 둬서 저는 이제 개인 집에 작은 금고는 이제 화재 시 그 문제 없는 금고야겠죠. 화재도 많이 나니까 거기 안에 넣어 놓으면 절대 잃어버릴 일 없고 절대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백업을 좀 두셔야 돼요. 개인 지갑은 내가 관리하니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한테 혹시 내가 사고라든지 이런 거 당할 시에 여기에 내 비트코인이 있다, 그걸 알려줘야겠죠.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백업 정도만 해 두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 제일 안전하고, 일단 원칙은 그 디지털 상태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관리를 잘못하면 해킹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는 이 보안적으로 해킹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커가 결국 디지털 상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오프라인 만들었고 오프라인 생성해서 오프라인에 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막 들어와서 열지 않는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심플합니다. 네. 이번에 내신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알트코인 레볼루션은 그 모든 코인 투자자들은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알트코인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있지 않고 알트코인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면서 나도 디파이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지만 시중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한 책은 없어요.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보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개념들을 거의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 그리고 그 알트코인 레볼루션 마지막에는 제가 주로 소개하는 건데, 뭐 영원으로 1억 만들기 에어드랍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사셔도 됩니다. 사셔가지고 초년생 분들, 뭐 대학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코인의 에어드랍은 물론 이제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에어드랍이 있고 영원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로덕트가 나오면, 서비스가 나오면 그것을 미리 테스트를 해본 사람에게 베타 테스트를 한 대가로 에어드랍을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그렇게 에어드랍만 자금 열심히 해도 진짜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해서 잘하면 1년에 1억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건 너무 좀 무리한 수치일 수는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년에 그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뭐 100만 원 이상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책값의 한 10배는 버신다. 그래서 그거 잘 읽어보시고 하시고, 그걸 하면 또 전체 생태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니까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하실 분들 사셔서 마지막 에어드랍 부분만 좀 보셔서 하셔도 재테크죠. 소소한 재테크. 소소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때는 엄청 많이 주기도 합니다. 한 번 했는데 1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어떤 건 1000만 이상 되기도 하고,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실력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그렇게 추천해 주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해서, 야, 너 방구석에 있지 말고 이거 보고 따라하면 야, 돈 벌 수 있다, 알바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조정이고 비트코인이 하락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해 오셨던 분들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의 일단 마지막 기회니까 올해 그 불장 전에 알트코인들도 좀 빠르게 좀 공부하셔가지고 비트뿐만 아니고 알트로 좀 좋은 수익을 내셔서 올해는 높은 수익률 내시면 좋겠고, 외국 수익 내시면 반드시 현금화 꼭 하셔가지고 계속 홀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제 수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